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4월 첫 주 미국 자산시장을 점검하고 그리고 시사점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경제 지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월 초만 되면 이제 고용 관련 지표가 집중되는데 3월 고용은 30만 건입니다. 전문가 예상이 20만 건인데 약 50%그 스프라이즈죠. 여기서 잠깐 이제 왜 전문가들이 그 미국 고용시장, 미국 실물 경제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저는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경제학 공부를 한 사람은 많은데, 재정학 공부를 한 사람이 의외로 소수다. 물론 재정학이 굉장히 어려워요. 경제학보다는 훨씬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경제학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재정학까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특히 교수들 분 중에서 그 재정학 관련 지식이 크게 부족한 사람이 많거든요. 여하튼 고용이 이제 서프라이즈인데, 고용이 이제 증가하니까 실업률이 낮아지죠. 그 다음에 그 물가는 아직도 거는 물가입니다. 연준이 주로 이제 PCE 물가를 가지고 그 기준금리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하는데 아직도 3%대예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그러니까 이제 고용 증가하고 물가 상승률 아직까지 높고 경제 성장 탄탄하고 하니까 그 10년물 금리가 포유환율연구소가 한 3, 4일 전에 방송을 했죠. 4.5%를 돌파할 거라고 봤는데 그 실제 금리가 4.4%까지 왔어요. 0.1%만 오르면 이제 4.5%인데 일단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은 금리가 이렇게 올라도 금요일 날 그 종가는 나스닥 100 기준으로 약 한 1.2% 올랐어요. 그 물가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그 물가는 PC 물가는 좀 높습니다만은 흔히들 헤드라인 물가라고 하는 그 전반적인 물가는 2%대 후반이거든요. 연준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이 연 2%니까 0.8% 정도는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물가 아니에요. 미국은 소득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여기서 또 재정학 얘기를 좀 뭐 추가로 하면, 정부는 조세 수입을 원하지요. 그래서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걸 원해요. 물가 올라가지고 세수가 증가하는 거는 조세 저항이 거의 없거든요. 그 세금 내는 줄도 모르고 세금을 내게 되니까 그 정치가 입장에서는 적당한 물가 상승이 좋아요. 또 기업 입장에서도 적당한 물가 상승이 좋아요. 그래야 매출액이 증가하고 또 기업 이익도 증가하니까요. 그래서 재정학 관점에서 보면 왜 미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포유환율연구소가 2022년 뭐 3분기부터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미국 경제가 왜 나빠야 되는지를 포유환율연구소는 모르겠다. 재정학 관점에서 보면 그때도 이미 물가는 높았고요. 임금 상승 중이었고 2022년 3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망가질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주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포유환율연구소는 지금 미국 경제 진행 상황을 지난 1년 이상 정확하게 제대로 보고 있는데, 또 8, 9%는 포유환율연구소하고 그 의견차가 크니까 그 원인이 재정학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재정학 공부 시간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경제학 1년 하면 재정학 한 2년 정도 하는, 그래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 뭐 경제학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학자이기는 하지만은 경제학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응용이 안 되잖아요. 경제학적 대부분이. 응용이 안 된다는 거는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해를 왜 못 하느냐? 경제학 전체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한계했을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그 관련 학문인 재정학을 안 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와 임금과 주가와 성장률 관계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하튼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산시장에 성공하기 어렵죠. 포유한 연구소가 2022년부터 일본과 미국에 투자하라고 했는데 다수는 우리 연구소와 정반대되는 얘기를 했죠. 중국에 투자하라고 했죠. 저희들은 중국은 아주 위험하다고 했고, 그 차이가 그 재정학 관련 지식일 수도 있다. 그리고 물리학적 관점에서 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6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한 80% 됐죠. 근데 연준의장의 연준위원이네요. 연준위원회 점도표를 보더라도 상당히 6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컸어요. 근데 이 점도표로 하는 것이 연준위원들의 개인적인 의사표시거든요. 근데 연준위원들도 경제학 공부는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재정학을 공부할 일이 별로 없죠. 정부 부서에 일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연준위원들이. 그러니까 그쪽이 좀 취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연준위원들도 이 실물 경제가 이렇게 좋을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6월 기준금리 인하, 지난 3월 기준금리 인하도 점도표에서는 확인이 됐는데 실제 그 지난 1월이네요. 3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90%였는데 실제 3월이 되니까 전혀 기준금리 인하 요인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1분기 성장률도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은 크게 문제가 없고, 고용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기업 이익도 별로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제조업 PMI 지수도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그 미국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미국 주식시장도 뭐 긍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실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개별 기업 매출액과 영업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간밤에는 금리는 4.4%까지 많이 올랐죠. 연구소가 4.5% 정도는 그 이상까지도 열어둬야 되는데 일시적이긴 하지만은, 그러면 그때가 투자해도 뭐 괜찮은 시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4.5% 돌파는 안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한 번은 일어날 거예요. 그 시기가 주가가 빠지면 특히 중소형주 러셀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때가 그 중소형주 좀 바닥 수준이 아닐까 싶고요. 나스닥도 100은 좀 우량주지만은 나스닥 전체를 놓고 보면 중소형주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가 타이밍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미국 실물 경제는 그야말로 그 골디락스다. 게다가 그 최근에 그 제조업 PMI 지수도 개선되고요. 또 3월 고용을 보더라도 전문가 예상보다 50% 정도 서프라이즈고, 그러니까 뭐 골디락스 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가 조금 오르는 이 정도를 가지고 그 막
굉장히 미국 경제가 큰일이 난 것처럼 또 기준금리가 5% 정도 되니까 이게 엄청난 것이냐. 사실 금리 역사를 보면요. 5%대 중반 이상이 대부분이에요. 최근 한 10년간에 걸쳐 가지고 금리가 기준금리입니다. 그 뭐 0%까지도 갔죠. 그렇지만은 과거에는 보면 뭐 자본주의 역사를 몇 년을 보느냐 다르겠지만은 뭐 최근 한 100년만 놓고 보면 금리가 그 5%대 중반 이상인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아까 금리를 미국 경제가 망가지는 원인이 있냐? 그래 해석하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 미국처럼 구조조정이 자유롭잖아요. 즉 금리에 능동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구조조정이 자유롭다는 얘기는 해고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럼 또 정부가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실업수당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자가 돼도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미국 경제가 좀처럼 망가지지 않는 이유고, 또 고용이 일정 기간 유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도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변동금리 시스템도 아니기 때문에 고정금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응도 가능하죠. 그래서 고용이 전문가들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시사점도 함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정은 아름다운 조정이다. 즉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성격으로 보면 크게 들리지 않을 거다. 지금 고용과 물가 상승률 그리고 성장률, 그 다음에 상장기업 영업실적, 또 AI 산업의 지속성,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아마 지금 미국 경제가 또 3분기에도 망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